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어떤 흐름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현준 과장께서 고민을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1시간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때 이제 원유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얘기를 해줬고 그게 좀 이번 주 보니까 5.3% 지난 주말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사실 뭐 좀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나서 좀 그러니까요.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제가 역발상 투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사실 조선주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끊었는데 네. 이 조선주에 대한 어떤 스킴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되지 않고 있는 스킴들에 의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조선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사실 계속적으로 좀 밀렸고 지난 11월에 살짝 좀 반등이 있었다가 지금 다시 재차 밀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점을 가지고 오셨나요? 원래 강 회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이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겹치고 또 겹쳐서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에 지금 묻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쓰고 있어요. 도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그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좋은 점도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조선가 하락이죠. 조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유럽 위기가 터지고 잠깐 또 반등해서 그 다음에 풀어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 물동량은 지속해서 좀 감소를 하는 그림이고 그 상태에서 BDI도 하락을 하는 상태고 당연히 발주가 감소하게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2007년 전후에 이제 FPSO 수주 경쟁이 좀 붙었었죠. 그러니까 뭐 부유식 해양 설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규모 어닝 쇼크,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조 어닝 쇼크, 뭐 삼성중공업도 뭐 7천억, 8천억대 어닝 쇼크가 작년에 나오면서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실제로 자본의 좀 손실까지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추가 수주가 또 없을 거다. 해양 수주 전반도 감소할 거다는 우려까지 좀 겹쳐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좀 그 상황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은 또 파업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이거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객관적인 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증권사 뭐 모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모두 다 사실 작년 내내 매수였거든요. 대부분 다 매수였는데 네. 지금 뭐 주가는 그보다 훨씬 빠져 있고 예. 지금은 다 이제 뭐 매도 혹은 중립으로 좀 돌아 있는 상태다. 거기에다 지금 공매도까지 좀 계속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게 예. 공매도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좀 반대로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역발상 투자 첫 번째 시간에서 좀 달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가가 오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유가가 오른다면 이 부분이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수없이 작년부터 뭐 1년 내내 작년 1년 내내 들으셨을 건데 PBR 장부가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좀 저평가돼 있죠. 대부분의 지금 조선주가 PBR이 0.7배에서 0.4배 요 사이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0.5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력 대비 저평가도 너무 당연하죠. 지금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조선업종이랑 저희 나라 조선업종을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지금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익률에 대해서 FPSO를 걔네들은 기술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가장 먼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좀 마진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조선이나 우리 뭐 중국, 일본이나 뭐 중국 조선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이 월등하고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익 훼손과 장기적인 어떤 전망의 불투명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는 반대로 좀 저평가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반대로 생각해서 유가가 좀 오르게 된다면은 이 두 가지 부분이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되는 거죠. 조선주는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시면서 유가에 대한 어떤 조선주 유가가 오르게 되면 조선주 투심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또 이 부분이 저는 좀 핵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건설업종의 좀 중동 프로젝트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는 글쎄요 좀 상당히 좀 낯선데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예전에야 뭐 이제 중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좀 그쪽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좀 이렇게 좀 주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궁금합니다. 보셨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이 중동발 대형 수주가 좀 나왔었죠. 제가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게 되시면은 2009년도 특히 2010년도에는 1분기만 2,300억 불을 좀 수주를 하면서 역사적인 좀 수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임 이후에 건설주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뭐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시 한번 고점 상태까지 좀 올라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조선과 마찬가지로 당시 출혈 경쟁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근데 왜 조선이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 건설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대형 인프라가 물론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정제시설입니다. 이 석유화학 정제시설이 가장 많아요. 세 번째는 뭐 복합 화력 발전인데 저희는 제가 이제 그 건설 프로젝트들을 제가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석유화학 정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는 중동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정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설비의 뭐 2배, 3배 이상이 되는 규모의 대규모 설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중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좀 이루어왔었는데 2010년 전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중동에 플랜트 수주를 들어간 거죠. 건설 업체들이. 그때 원유 정제 시설을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원유로 유가가 떨어졌는데 중동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석유화학 2015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플랜트 완공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데 석유화학 정제를 통해서 원유에서 이제 원유를 자체적으로 뽑아내서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셰일 혁명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었다. 좀 이런 흐름으로도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좀 번외 얘기니까. 일단은 그 정유화학 설비들을 통해서 정제된 제품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 마진을 좀 개선을 시키는 게 걔네들 목표고. 네. 그러기 위해선 기존 원유 수송선하고 사실 이 석유화학 정제 설비 수송선은 좀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원유 수송선이 아닌 석유화학 수송선에 대규모 좀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2018년까지 중동 프로젝트들이 대거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완공 시점에 좀 앞서서 조선주,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4년 정도 건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발주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이어지는 시점이 좀 올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사실 뭐 저희 회사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완전히 너 개인적인 의견인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걸 좀 밝혀달라고.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들 아무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순전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좀 알아주시고요. 예. 그래요. 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동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건설주 쪽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앞으로의 지금 조선 발주 선박 발주 이런 부분에서 조선주 수혜가 또 기대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 자료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규모 이제 건설 수주가 나왔었고 그 완공 프로젝트들 제가 이제 건설 프로젝트는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500개가 넘는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좀 요약해서 좀 한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 이 통화국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7.26% 보유 공시를 내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무슨 뭐 보통은 뭐 불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봤는데 그냥 장내 매수였습니다. 3일에 거쳐서 이 어마어마한 이 말이 7%지 이게 뭐 현대중공업도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뭐 한 800 가까운 돈이거든요. 네. 이 800 가까운 돈을 갖다가 그냥 뭐 장내에서 주식을 쓸어 담아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건 대단하죠. 그만큼 공매도를 무지막지하게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같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너무 이제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두 가지 상태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지금 좀 나오고 있고 헤지펀드 비중이 높아지면서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좀 추가 하락 유도하는 공매도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 관점으로 추가 하락 시마다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연 이 국제유가 피해주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조선주의 바닥이 어디냐 이런 것 관점을 논하고 있는 시기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역발상 투자로서 두 가지 근거죠. 유가의 반등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점과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동 프로젝트가 이제 완공되게 되면서 여기에서의 발주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수혜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발상 투자의 관점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조금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사우디에서 이렇게 좀 실제로 직접 좀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대한 화학 수송선 이 부분에 대한 대규모 발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한 가지 이슈 좀 자세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전략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